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계획과 재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 협의에서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요.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파란 하늘을 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매일 날씨를 체크하듯이 그렇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또 예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대책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도 그랬지만 올해 들어서 공기질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의 1월에서 2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7 마이크로그램, 일최대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요. 나쁨 일수 또한 23일로 크게 악화됐는데요. 3월 들어서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6일 연속 지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삼한 사온이 아니라 삼한 사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졌는데요. 그 날씨가 따뜻해진 3월 들어서는 서울에 또 며칠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었죠. 네, 지난 3월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일평균 13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2015년 정부가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일주일이나 지속됐습니다. 7일에서야 보통 수준을 회복했으니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네, 정말 이제나 저제나 미세먼지 언제 사라지나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미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또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요. 네, 한 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내어놓았는데요.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총생산의 0.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하루당 발생한 손실이 1,58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이나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로 이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산업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나는데요.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고요. 기타 서비스업이 7.3%, 전기, 하수, 건설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긴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된 용품을 또 소비자들이 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지출 비용은 늘어나게 되죠. 예, 그렇죠.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게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1,260원으로 조사됐는데요. 그건 2017년 평균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한 256만 원의 0.83%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올해 들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씻어내는 방안이 나왔죠? 네, 인공강우는 구름 입자를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건데요. 지난 1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상에서 첫 인공강우 실험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고요. 지금까지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인공비는 시간당 1m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인공강우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아직 실효성은 검증이 되지 않았죠.
네, 인공강우 자체가 가뭄 해가를 염두에 두고 발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공강우로 씻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떤 노력이든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앞으로도 인공강우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죠. 예, 최근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위급 정책 협의체 설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올해 안에 양국이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도 한두 차례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공 강우와 함께 도심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 대형 실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환경부 브리핑 내용 좀 볼까요?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난 직후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러 미세먼지 대책 중에서 야외에서 대형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밝혔습니다. 1억에서 2억 원짜리 공기정화기를 개발해서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구상이었는데요.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사업비로 추경을 통해서 5천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거리에 있는 공기 정화 장치가 화제가 된 예가 다른 나라도 있었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2015년 무렵부터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스모그 프리 타워 공기 정화탑은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대기 오염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받았고요. 2016년 중국 베이징에 보내져서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사실 더 큰 규모의 공기정화 시설도 설치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 역시도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은 거죠. 네, 중국 시안에 설치된 100m 높이의 공기정화탑은 신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는데 아래쪽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태양열로 데워서 부력으로 이과장치가 달린 굴뚝 구조물을 통과하게 해서 공기를 정화한다는 구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웹사이트를 보면 연구진은 2018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서 10km 면적의 주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15%가량 줄이는 등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중국 연구진은 이 기술은 보조수단이며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강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그런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국회가 관련 법안을 또 빠르게 처리했다고요? 네, 여야는 지난 3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는데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항만지역 등 대기장 개선에 관한 특별법 8개입니다. 네.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된 거죠? 네, 그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재난으로 관리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요. 재난지역에서는 민간 차량 이부제 등 지금의 비상저감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재도 가능해집니다. 네. 사실 이게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요. 피해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사회적 재난은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서 물적 피해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보상액을 판단할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처리된 법안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건데요.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택시나 뭐 렌터카 그리고 장애인 등에만 허용이 돼서 일반인은 LPG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었는데 자, 이제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LPG 차량이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인 거겠죠? 예,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정부가 LPG 차량을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에너지관리공단의 2016년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분석집에 따르면 LPG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173.4g으로 경유차와 휘발유차보다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협약 회원국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LPG 차량을 구매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LPG는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부담도 적지만 현재 LPG 차종이 10여 가지로 단순한 데다가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고 충전소도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적다는 점, 또 강한 충돌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어 LPG 차량 수요가 당장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름을 사용하는 차량보다 그 수가 적죠? 네, 연료별 자동차 정유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차량에서 휘발유는 46%, 경유는 42.5%인데 반해 LPG는 9.3%에 불과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진다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공기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키즈카페 같은 그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 대한 그 공기질 관리는 필수인 거죠. 예, 그래서 학교보건법도 개정돼서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 중, 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 대책으로 개정된 법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건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네, 또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 권역 지역 지정 제도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데요. 대기관리 권역 지정제도, 이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 지역과 또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대기관리 권역 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 권역 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조항도 제정안에 담겨 있는데요. 대기관리 권역 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 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죠?
네,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 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외에 또 법안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 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이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 허용 기준을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구매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정보법으로 이관했습니다. 네. 아, 정말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이 그리운 요즘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